네, 올 하반기에 유독 평일 휴일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주중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하고 이게 잘하면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도 좀 높다는 그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 연결해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지난 5월 19일 석가탄신일이 마지막 평일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금 평일 휴일이 하루도 없나요? 추석 때 빼고는? 예, 그렇습니다. 당장 엊그저께였죠. 6월 6일 현충일도 공휴일인데 예. 일요일이랑 겹쳐버렸죠. 예.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도 주말과 겹치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도 일요일 토요일하고 겹치고요.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주말과 겹쳐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특히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6월 달부터는 낙이 없는 거죠. 11월 달에는 네. 공휴일이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11월에는 원래 공휴일 없죠. 잘. 예.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노동 시간이 길어요. 예, 맞습니다. OECD 두 번째로 오래 일하는데요. 근데 생산성은 또 오히려 20위권으로 좀 하위권에 있어요. 오래 일하는지만 성과는 안 나오거든요. 제가 봐서는 쉬기도 잘해야 일도 잘하고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좀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휴식권이 보장돼서 대체 공휴일이 생기면은 이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날과 어린이날, 추석에만 해당되는 이 대체 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해서 지정하는 법을 냈고요. 이렇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공휴일이 한 15일인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말과 겹쳐가지고 9일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더 늘어나게 되고요. 당장 6월 달에 법안이 통과가 돼서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된다라고 하면 5일에 휴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우리 국민 전체의 휴식권도 늘어나고 우리 국민들이 또 그 연휴 기간에 가족이나 친구, 연인 그것도 아울러 또 뭔가 의미 있는 휴식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내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발의하 의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성과로 잡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게 발의보다는 통과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들에게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법안 발의한다 그러면 여당이 한다 그러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한다 그러면 여당이 반대하고 이런 경우 많았는데 이 대체 공휴일 관련해서는 지금 여의도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법안이 소관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거든요. 그 위원장이 서영교 위원장이십니다.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6월 중에 꼭 논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라고 의지가 강하시고요. 행안위에 있는 여야 간사들도 법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통과에는 청신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법을 저만 낸 것이 아니라 저희 당의 홍익표 의원님, 청래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도 내셨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을 내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같은 취지의 법을 냈고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도 이 법 통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서 6월 달에 법안이 통과된다면은 당장 8.15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서 토, 일, 월 이렇게 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반대하는 쪽도 있어요? 당연히 좀 뭔가 좀 기업인들이나 이쪽에서는 좀 우려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2002년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좀 실린 광고를 보면은요. 이 삶의 질을 높이려다가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이런 광고까지 나왔었거든요. 마치 이렇게 근로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면 나라 망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 5일 근무제가 무사히 안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대체 공휴일과 관련해서는요. 작년 8.15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작년 8월 15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연휴를 쉬게 했거든요. 네네. 그때 현대경제원에서 연구를 한 자료를 보면은 이때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2천억이었답니다. 예. 그리고 고용 증가도 3만 6천 명의 고용이 증가했고요. 하루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 대체 공휴일 준 것만으로도. 네네. 그만큼 내수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이 레저나 관광 등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어서 관련 산업도 활성화가 되고요. 네. 또 소비 전략으로 최소 수조 원의 경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수가 약간 부족하거든요. 저는 이 내수 진작책으로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꼭 불거지는 게 휴일 하는 거 좋다, 쉬는 거 좋은데 이게 어떤 사람들만 공무원들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의 노동자들만 혜택을 보고 정작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휴일 양극화 문제 또 등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체 공휴일을 전면 확대하는 걸 법으로 상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와 법으로 정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들에겐 다 적용됩니다. 예. 공무원들에 적용되다 보니까 공공기관도 적용되고요. 예.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에서 복지 혜택을 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작업장들이 있는 겁니다. 강제성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체 공휴일 전면화를 법제화하게 되면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휴일 양극화 초래할 우려는 없겠죠. 또 하나는 그 제가 낸 법에는 이 근로계약서 상에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이 수요일이에요. 예. 근데 계약서 상에는 수요일에 근로자가 쉬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날이 5월 어린이날이라 그러면은 대체 공휴일이 목요일에 주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노동자들에게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다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른 나라들은 사례가 어떤지 궁금한데 뭐 우리가 뭐 너무 많이 쉰다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너무 적게 쉰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아예 요일을 정해서 공휴일을 정하는 나라도 있고 좀 다양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나라마다 다 차이는 있을 텐데요. 예. 뭐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나 호주, 프랑스, 일본 등은 이 대체 공휴일을 이미 법제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에 대체휴일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요일 지정제를 써서 10월 둘째 주 월요일은 어떤 기념일로 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보면은 미국의 콜럼버스의 날이 있더라고요. 이게 10월 12일인데 네네. 이 12일에 쉬는 게 아니라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쉬게끔 되어 있고요. 그 요일을 정해놓는군요. 맞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여왕 탄신일이 있는데요. 네. 6월 8일입니다. 예. 6월 둘째 주 월요일로 쉬어서 기념하게끔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바다의 날이 있는데요. 7월 20일이에요. 예. 7월 셋째 주 월요일로 기념해서 쉬게끔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들 어쨌든 국민의 휴식권을 이렇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기업이들이든가 재계 쪽에서 여러 가지 휴일이 너무 많다더라 아니면 인건비 좀 이거 부담된다 이런 얘기들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반발에 대해서는 어떤 좀 방안이 있으십니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실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시간 일하지만 노동 생산성이 낮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저는 잘 쉬어야 일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체 휴일이 주어진 만큼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잘 쉬고 직장에 돌아오셔서 더 높은 노동 생산성을 내서 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이거 말고도 아까 그 내수경기 진작책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2002년 그 주 5일제 시행한 이후에 보니까요. 취업자 수도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이것이 가져오는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부가가치 효과 이런 것들은 상상을 이상할 정도로 많이 뛰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 경제의 활력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법안 통과하기까지는 뭐 본회의 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소위원회도 상임위에서 열어야 되고 법사위도 가야 되고 이런데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이게 정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8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은 서영교 행안위원장께서 6월에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논의가 되면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네. 보통 이게 재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만 예.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공청회 같은 거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6월 중순에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고 6월 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이 법을 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핫하게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고요. 저희 보좌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8월 정도 되면은 거리두기도 상당히 완화되고 신접종자도 뭐 한 2천만 명 이상 맞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국민들도 뭔가 야외 활동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클 텐데요. 여기에 맞춰서 법안이 통과돼서 준비된다라면은 네.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힐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8월 광복절 이때부터 대체 공휴일제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군요. 예, 간절히 바라고 있고 저도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최고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뭐 내수경기 진작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2차 추경 공식화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나오곤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지금. 근데 또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 입장이라고도 하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뭐 홍남기 부총리는 어쨌든 그 정부 재정을 책임지는 국간직이 아닙니까? 네. 충분히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이나 뭐 대통령께서도 뭔가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은 네.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위로도 하고 또 내수도 진작시키고 경기 활성화도 하기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라는 말씀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백신 접종 속도라면 6월 말이면은 1,400만 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또 50세 이하부터 쭉 맞아가지 않습니까? 예. 9월 말까지 3,600만 명이 맞고 11월 달 집단 면역이라는 이 목표가 흔들림 없이 잘 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장 7월 달부터 지금 이렇게 막 백신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접종자에 한해서는 경로당이 열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열리고 막 인센티브들이 또 7월 달부터는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이런 시기에 우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서 우리 코로나로 지쳐있던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국민들께서 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서 소비도 해서 우리 경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 활성화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개개인에게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이 가족 단위로 주는 것보다 재난지원금의 효능감도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뭐 당정 간의 논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잘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의 지금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 그 올 하반기 뭐 8월이나 광복절이나 추석 때쯤 개인에게 지급하고 이런 걸로 좀 가닥이 잡혀 있나 봐요. 네, 당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좀 논의를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정부하고도 계속해서 소통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을 때는 4인 가족으로 가구당 100만 원 이 정도로 했는데 네네. 올해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4인 가족에 100만 원이었으니까 1인당 25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한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나 그 조금 더 이상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야당 쪽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야당 같은 경우도 저는 뭐 특별히 반대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총선 기억나십니까? 예. 작년 총선도 보면은 우리 야당에서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 아, 기억납니다. 예. 그리고 뭐 아니면은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이라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라고 주장했던 게 야당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또 이제 뭐 돈으로 민심을 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문제에 대해서 제1야당이 입장을 이렇게 바꾸면은 네. 국민들이 좋아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거에 있어서 제1야당이 지난 총선 전에 가졌던 그 입장 그대로 네. 저는 함께 우리 국민들 위로하고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동참하는 게 맞지 이렇게 입장을 정반대로 바꿔가지고 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민생을 챙기는데 여야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부 입장은 이런 부분 같은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이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이건 그 이후에도 늦지 않는다라는 좀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이 그 손실보상법에 대한 윤곽 잡았다는 보도도 좀 제가 봤는데요. 근데 이게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정리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작년에 저희가 1차 추경을 통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고요. 네. 2차, 3차, 4차 추경은 주로 그 피해가 집중됐던 소상공인들에게 저희가 지원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 법에 소급 적용하는 법이 없었어도 피해 지원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이라는 문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집중됐던 업종에 대해서 피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급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고 신속하게 했고요. 그 신속함이 또 최고 장점이었고요. 또 이 손실보상이라는 법에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만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집합금지 업종 같은 데만 해당이 되고 제한을 한 업종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해석이 갈리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행업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피해가 막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여기에도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넓게 그리고 더 두텁게 그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피해 지원에다가 그 손실보상을 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이 방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정보 알아보고 교통 상황도 살펴보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 송소진 씨입니다.